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다 건강한 신체 활동을 드리자는 뜻에서 또 귀한 분 모시고 스케이트보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케이트보드가 부상이 많은 스포츠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가 매우 어렵고 착지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다칠 가능성이 매우 큰 운동이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뇌진탕으로 응급실에서 CT를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고 부상 위험이 되게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부상이 없이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그런 운동들을 즐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의학 채널의 역할이고 의사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확장된 의사 역할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케이트보드 전문가를 마시고 이 부상이 많은 운동을 부상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어렵고 부상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 이 운동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송치수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더 송치수입니다. 송치수 선생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수 선생님은 보드코리아 대표이사님이시고요.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자체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스케이트보드, 스노우보드, 그리고 서핑하는 보드까지 보드 전체를 판매하고 수입하고 판매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단순히 그거에 그치지 않고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여러 스케이트보드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 이력을 보면 좀 놀라운 게 나우누리 보드 동호회 회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저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죠, 선생님? 한 20 몇 년 전 얘기죠? 시통신. 네. 지금 세대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같은 세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도대체 저런 이름을 제가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진짜. 저는 모르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정도 하셨으면 거의 1세대가 아닌가. 그럼 선생님이 1.5세대. 네. 1.5세대 정도. 그러니까, 그럼 1세대 선생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신가요? 어느 정도 전인가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14기 동아리 회장을 했었거든요. 예. 제가 14기 회장이니까 벌써 저희 학교에서만 14년 전에 스케이트보드 그럼 동아리 80년도 초반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가 아마 1세대라고 보실 것 같고 80년대 초반. 2000년대 전후가 아마 그때 1990년대 그게 1.5세대 정도. 그러셨구나. 대학 내에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 세대가 1.5세대 정도. 그럼 현재는 지금 몇 세대라고 볼까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금 몇 세대라고 보기는 힘든데 예전보다는 훨씬 이제 활성화가 됐고 일반 이제 인식도 되게 스케이트보드 인식이 운동으로서 인식도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김기중 제가 어렸을 때 타다가 뇌진탕 학교 숙제하기 싫어가지고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뇌진탕이 돼서 응급실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 뜻은 그러니까 거의 선구자적인 입장이시긴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엔 좀 민망해서 1.5세대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느낌이 확 강한데요.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희 선배님도 계시니까 저도 배웠고. 선배님들 하지만 제가 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보드를 너무 좋아해서 스케이트보드 선수로도 활동을 하셨고 대회도 주최도 하시고 심사위원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서핑까지 이렇게 좀 하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보드에 대한 사랑이 선생님 이력에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연세가 좀 아주 젊으시진 않으세요. 네네. 스케이트보드계의 고인물입니다. 네. 이 연세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이분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진심으로 사전 미팅에서 말씀을 나눠본 결과 스케이트보드는 정말 기본적인 수칙들을 잘 지키면은 매우 안전한 운동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선생님께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방법,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서 전체적인 그 선생님 채널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계시지만 제가 특별히 선생님 채널에서 아주 선생님 채널의 구독자가 10,000명이 좀 넘죠, 선생님? 저희, 네네, 보드코리아 네, 채널 10,000명. 예, 10,000명이 좀 넘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스케이트보드 타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안전하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거를 총 막내서 1시간짜리, 50분짜리 요약 영상을 보여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동하셔서 네.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보던 보드 명칭부터 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스케이트보드 명칭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스케이트보드 원장님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스케이트보드 되게 위험하다. 어렸을 때 타다가 넘어지고 다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선입견들이 일반 분들이 스케이트보드는 되게 위험하다는 선입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사실은 스케이트보드가 다른 레저 스포츠, 다른 운동, 뭐 축구, 야구, 농구 이러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스포츠보다 처음에 제대로 배우고 안전하게 배우시면 가장 안전한 스포츠, 레저 스포츠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50이 사실 넘은 나이입니다. 30년 넘게 스케이트보드를 탄 상증인, 다 멀쩡하게 이렇게 스케이트 오래 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안전하고 또 재밌게 또 오랫동안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레저 스포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명칭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여러 가지 부품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크게 보시면 이 판때기 이렇게 나무가 있죠. 요걸 이제 데크라고 하고요. 데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쇳덩어리 2개가 있습니다. 이게 트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향 장치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바로 이 트럭이고요. 얘는 뭐 바퀴겠죠. 휠. 네. 휠 안에는 이렇게 돌아가려면 베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어링이 있고요. 모든 바퀴에는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있고 또 좀 트럭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큰 나사, 왕나사가 있고요. 작은 나사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사는 킹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작은 나사 4개는 마운트 볼트 너트 또는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여기 나사가 잡히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사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데크랑 이 트럭을 연결해 주는 역할, 그 마운트 고정시키다 라는 역할일 때 마운트 볼트 너트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데크의 앞쪽은 이제 노즈라고 하고요. 코, 동물에 비유해서 뒤쪽은 맨 뒤쪽은 테일, 뿔이라고 하고요. 위에는 탑, 바닥은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장구, 보호대를 꼭 착용을 하시고 스케이트보드를 타시는 게 초보일 때 그리고 좀 잘 타시더라도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보드 보호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는 헬멧이고요. 역시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헬멧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 사이즈에 잘 맞게 너무 꽉 조이거나 너무 헐렁하지 않게 적당한 사이즈 헬멧을 이렇게 착용하셔서 헬멧을 꼭 권장해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무릎 보호대, 무릎에 이렇게 착용하는 무릎 보호대가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팔꿈치에 착용하는 팔꿈치 보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목 보호대 이렇게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엉덩이 보호대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고려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위험하다 그런 선입견이 있으시는데 안전하게 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위에 스케이트보드의 경험이 많고 잘 타시는 분들한테 보드에 처음 올라가기 전에 처음부터 스케이트보드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요새는 스케이트보드 뭐 파크라든지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그런 강사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한번 스케이트보드 강사분들 확인하셔서 실내 파크라든지 교육기관을 확인하셔가지고 스케이트보드 처음에 탈 때 단 한 번이라도 처음에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고 타는 거랑 그냥 위에 올라가는 거랑 진짜 거기서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고의 99% 차이 난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꼭 한번 스케이트보드를 잘 경험자
강사분들한테 배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런데 보통은 보면은 저도 그랬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지만 보통 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네네. 그게 더 안전하고 권장어들이지만 네.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보호 장구랑 네네. 뭐 강습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무리 그게 좋은지를 알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제일 중요한 거. 처음부터 안전하게 타는 방법, 또 안전하게 올라가고 안전하게 내려가고,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그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배우지 못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제일 기초부터 부터 한번 차근차근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스케이트보드가 있고 스케이트보드에 올라가야 되는데 먼저 자기 스탠스, 어느 발로 보드 위에 올라가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왼발이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이제 레귤러 스탠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오른발이 앞에서 오른발로 올라가는 게 구피 스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스케이트보드 접하신 분들은 왼발이 앞인지 오른발이 앞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을 찰 때, 축구공을 찰 때 어느 발로 차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이 이렇게 굴러온다? 나는 축구공이 굴러오면 오른발로 뻥 차. 이게 편해. 이러면 왼발이 디딤발이고 차는 발이 오른발이죠. 그래서 왼발이 앞에 있는 겁니다. 스케이트보드의 발 위치도 동일하게 왼발이 앞에, 오른발이 뒤에. 그리고 반대로 공이 굴러오는데 나 왼발로 공 차는 게 편해. 그러면 오른발이 앞에 있는 거고 왼발이 뒤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스탠스를 본인이 편안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인 스탠스를 정확히 아셨으면 그 다음에는 보드 위에 안전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그리고 보드 위에서 정확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이트보드 여기 위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마운틴 볼트 너트라고 있는데요. 스케이트보드는 처음에 올라갈 때 항상 앞발부터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마운틴 볼트 나사가 4개 있는데 자신의 엄지발가락이 여기 마운틴 볼트 위를 이렇게 살짝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드를 올라가기 전에는 보드가 자기의 발 사이에, 또는 저 이제 왼발이 앞이니까 왼발이 앞이신 분들은 보드 오른쪽에 자신이 위치하게 되면 됩니다. 보드가 가운데 사이에 있는 게 좀 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앞발부터 올라가시면 됩니다. 앞발이 앞발의 엄지발가락이 마운틴 볼트 위에 올라가고요. 무게 중심축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 무릎의 중심을 딱 잡아서 중심축을 잡아주시고, 보드가 안정적으로 잡아주신다면 천천히 뒷발을 자신의 뒤에 마운틴 볼트 위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운틴 볼트 약간 뒤쪽이네요. 지금 보면은 약간 뒤쪽에 보드의 뒤쪽 부분을 앞쪽을 노즐하고 뒤쪽을 테일. 그러니까 테일을 약간 밟는 식으로 올라가는 게 표준 자세네요. 네, 자신의 어깨 넓이나 조금 더 넓게. 그래서 위치는 앞발은 여기, 뒷발은 여기. 나중에 이제 트릭을 하다 보면 완전 테일 위에 올릴 수도 있는데 처음에 테일 위에 발을 올리다 보면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 테일 위에 발을 올리고 중심을 뒤에 주면 이렇게 뒤로 꽈당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케이트보드가 다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스케이트보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발이 보드 위에 올라갔을 때 무게중심이 항상 가운데 위치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완전 테일 위에 놓으면 중심이 살짝 뒤로 가면 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앞발은 이 부분 마운틴 볼트 위에, 뒷발도 마운틴 볼트 위에 올리시고 마운틴 볼트 2개가 보이고 2개는 감싸는 정도, 테일에 적당히 걸쳐주시면 됩니다. 테일에 약간은 걸쳐 있는 걸쳐서? 게 앞쪽은 노즈 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 역시 앞발도 노즈에 올라가면 중심을 앞에 주면 앞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즈와 테일에 완전히 올라가지 않고 노즈에 시작하는 부분, 테일에 시작하는 부분을 처음에 걸쳐주면 중심이 살짝 뒤로 가거나 중심이 살짝 앞으로 가더라도 확 넘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처음에 기초 자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강한 발을 뒤에 축발을 뒤에 대서 그 축발이 약간의 테일에 약간 살짝 닿아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동작을 보시면, 다음 동작 설명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앞발이 올리고 뒷발을 올릴 때
무게중심을 뒷발에 확 딛는 게 아니고 천천히 상체를 세우면서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보드 위에 발이 올라갔을 때는 항상 무게중심은 가운데 있는다. 이게 제일 안전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중심이 뒤에 주면 넘어질 수 있다. 네, 그러면 부상으로 연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닿았을 때 오른발에 체중을 실으면 약간 살짝 들리려고 하는 힘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기본 자세에서. 테일을 약간 걸치신 오른발을 보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중심을 너무 뒤에 오른발에 주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운데 뒀을 때 넘어지면 안 되지만 내가 네. 중심을 약간 뒤로 하는 것만으로 네. 약간 뜨려고 하는 느낌이 약간 날 수 있게 테일에 살짝 닿아 있어야 된다, 주발이.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이 자세에서 지금 앞발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 뒷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발을 나란히 11자로 맞춰주는 동작이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뒷발을 뒤에 올리실 때는 이렇게 올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요. 항상 앞발은 일자, 뒷발은 이렇게 나란히.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동작은 앞에 무게중심 살짝 주면서 뒷발과 모양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앞발의 엄지발가락을 살짝 든다는 느낌으로 들으시고 이렇게 정도 돌리시면 뒤에 엄지발가락이 데크 밖에 나온 만큼 이 앞에 발도 살짝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꿈치를 돌려서 나머지 발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란히 11자를 만들어 주시면 무게중심 가운데 잡고 이쪽 앞쪽 부분 엄지발가락 쪽에도 앞뒤발이 동일하게 나오고 뒤에 뒤꿈치 부분도 동일하게 나와서 이렇게 좌우 상하 다 중심을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선은 이쪽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정면을 보시면 됩니다. 무릎은 살짝 편안하게 구부려 주시면 그 됩니다. 자세에서 그냥 그 자세 옆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앞모습으로 지려서. 네. 그래서 결국 섰을 때 왼발과 오른발의 위치 선생님께서 원래 저랑 미팅하실 때도 서는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똑같이 지금 서 계신 걸 보면은 오른발은 노즈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테일에 어느 정도 닿아 있다. 주발은 네. 살짝 닿아 있다가 이걸 안전하게 올라탄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크기가 닿은 상태에서 자기 어깨만큼 벌리는 거지 크기가 안 닿은 상태에서 어깨만큼 벌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맞죠?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사실은 뭐 살짝 좀 더 앞에 있어도 되고요. 예. 살짝 뒤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닿기는 이제 다 있어야 되죠. 평균 바퀴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네. 정도 이 정도고 너무 좁으면 이렇게 보폭이 좁아지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좁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좁으면 중심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렇게 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깨 넓이 또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이렇게 중심을 갖고 있으면 내가 살짝 무게중심이 흔들리더라도 확 넘어지거나 그렇게 부상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이런 테일에 살짝 걸쳐 있는 포지션을 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청하시는 분은 저 바퀴 위치랑 우리 대표님의 발의 위치를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바퀴보단 왼발은 바퀴보다 뒤에 있고요. 왼발, 오른발 모두 바퀴보다 뒤에 있고요. 바퀴보다 뒤에 있는 정도가 오른발이 조금 더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거 자체가 컨트롤을 하는데 당연히 유리한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냥 기본적인 평균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릴 때 이제 지금 올려섰고 시선 앞에 보시고 이렇게 가고 있다가 주행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무게중심은 5대5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동작은 이제 내리는 동작. 또 안전하게 내려야지 부상으로부터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리는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는 동작은 올라가는 동작의 역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게중심 살짝 앞발에 주고 앞발부터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보드 정중앙까지 돌려주고 무게중심을 조금 더 앞에 주고 앞발을 돌리고 그래서 앞발을 일자로 만들고요. 체중을 조금 더 앞에 실어서 중심을 딱 잡은 상태에서 뒷발을 자기 앞으로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이 그러면 올라가는 것부터 내려가는 것까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올라갈 때는 뭐다? 앞발부터 올라간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앞발부터 올라가시고 뒷발 자신의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테일과 뒷바퀴 사이에 걸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발에 엄지발가락 들어서 살짝 돌리고 뒷발을 돌리고
무게중심을 항상 가운데, 시선 앞에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무릎 너무 바짝하면 긴장하면 안 되고요. 몸의 긴장을 풀고 무릎은 뭐 살짝, 아주 살짝 미세하게 구부려서 어떤 중심이 밸런스가 흔들렸을 때도 확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릴 때는 뒤꿈치 돌려서 역순으로 돌려주시고, 앞발 돌려주시고, 무릎 살짝 더 구부려서 체중으로 보조 중심 완전히 잡고 난 다음에 뒷발을 앞으로 살짝 내려주셔서 역순으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되게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되게 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참. 이게 이제 그 부상 방지하는데 사실은 90% 이상이라고. 이게 모든 기술을 할 때 두 발이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으면 사실 이제 기술을 하다 보면 중심이 이제 당연히 흐트러지죠. 하지만 모든 동작을 잘 하기 위해서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작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기 전에 무게중심이 5대5가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안전 예방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중심이 살짝 앞에 있는 건 그나마 내가 앞으로 확 넘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때는 다 대처가 가능한데 특히 위험한 거는 중심이 확 뒤로 가 있으면. 즉, 어떤 기술을 하다 보면 무게중심축에 뒷발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앞발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축에 딱 서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상체가 제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뒤로 확 발라당 넘어지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대표님, 동작. 실질적으로 레슨 하실 때 네네. 타시는 거 먼저 가르치실 것 같으세요? 네네. 예, 이로 올라타는 법, 내리는 법 먼저 가르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거를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세요? 타고 내리는 걸 먼저 배우고 나서 주행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제일 타고 내리는 걸 몇 번 정도 반복 연습을 시키고 나서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세가 좀 잘 잡히냐 무게중심이 잡히냐에 따라서 이제 틀릴 것 같은데 그래서 뭐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보통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사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반복 동작을 한 10번 정도만 5번에서 10번 정도 하시면 뭐 통상적인 운동 신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완벽하진 않죠. 완벽하긴 않지만 그 다음 단계인 푸시오프 주행을 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것들은 좀 한 5에서 10번 정도면 뭐 익히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시려면 그러니까 감독해 주시는 분이 없이 혼자 한다면 30번은 해보고 다음 그렇죠.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자세가 어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 좀 네. 편안하다 느낄 때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 바닥이 너무 미끄러운 바닥에서 하시면 이렇게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카페트라든지 어떤 이렇게 보드가 이렇게 확확 안 하게 미끄러지지 않는 데서 연습하시면 아예 좋을 것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카페트를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면 네. 충분히 연습한 네, 네. 다음에 그게 되면 밖에 나가서 푸시업을 연습하는 게 더 안전하실 수도 네네. 있겠네요. 처음에 혼자 하실 때는 잡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여러분이 배우시면 옆에서 이제 강사가 잡아주고 하시지만 예, 예. 혼자 연습할 때는 그 잡아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래도 불안하고 보드가 이렇게 앞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뒤로 날아갈 수도 예, 있거든요. 예. 조금만 흔들리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드를 잡아줄 수 있는 뭐 양탄자라든지 카페트라든지 좀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바닥 너무 미끌미끌한 바닥에 하지 마시고 예, 그런 예. 바닥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무게중심 잡는 거, 뭐 시선 처리 이런 것들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번 정도 해서 이거 어색하지 않아? 뭐 나 중심 잘 잡고 있는 것 같아. 발 위치도 똑같아. 스탠스 정확해. 이렇게 잘 나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야외에 나가셔서 푸시오프부터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푸시오프 배워볼까요? 그 다음 단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본적인 자세가 정확히 잘 잡히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제일 첫 번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푸시오프 주행입니다. 밀고 나가는 건데 그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과 사실은 푸시오프의 자세는 다 동일하고요. 다만 보드가 이렇게 밀고 나가느냐, 보드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푸시오프는 똑같습니다. 아까 제자리에서 올라가는 동작과 동일하게 제일 먼저 앞발을 올리시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구부리시고 뒷발 무게중심의 축은 앞발이 이렇게 딱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심축 있는 상태에서 뒷발을 땅바닥 지면을 차고 천천히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밀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여기 공간이 좀 협소해서 그런데 요거보단 조금 더 제일 처음엔 천천히 그 다음에 조금 익숙해지면 속도를 높여서 밀어주는 동작 이 자세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밀어줬을 때 처음에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또 오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위험한 자세는 뭐냐면 이렇게 미실 때 무게중심이 앞발 축으로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미실 때 무게중심이 뒷발에 실려서 밀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앞발 축으로 잡고 뒷발은 이렇게 밀어준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타실 때는 혹시 혼자 타시게 되면 그냥 아예
제자리에서 밀지 마시고 중심 주고 그냥 이렇게 미는 연습. 앞발로 중심을 잡는 연습입니다. 요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고 가는 연습을 하시고 조금 속도를 높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드를 양발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발로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야지 네. 주행이 가능하다. 네, 그 말처럼 앞발 들리네요. 축으로 중심을 딱 잘 잡아주는 예, 예. 능력이 있어야지 되게 안전하게 두 발이 올라가기 전에 무게 중심이 어떤 기술일 때는 앞에 중심축이 딱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기술은 뒷발에 중심축이 딱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중심을 잘 잡는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동 능력이 되게 필요한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밸런스감, 무게 중심감이 제일 중요해서 스케이트보드 타시면 그런 밸런스감을 키우는 데 되게 좋은 운동인 것 선생님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왼발로 하실 때도 선생님도 약간 다리가 약간 흔들리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흔드는 게 하는 게 네네. 아니라 보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꽤 네네. 강한 힘을 줘야지 네네. 이게 앞뒤로 흔들리는 거에서 저항해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저 균형을 잡는 거는 근력이 떨어지신 분이 갑자기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발로 안정적으로 쓰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간단한 푸시업 동작이더라도 이걸 안정적으로 해내는 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네, 뭐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네. 또 사람마다 사실 스케이트보드 처음에 배울 때에 능력치가 좀 극명하게 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좀 스케이트보드. 선생님 그럼 한 발로 한번 선 자세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왼발로만 그냥 서서 올라가시고 무게중심 잡고 그 뒷발 상태에서 들고. 딱 했을 때, 네. 예. 아까 하나하나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지금은 공중에 있는 거고 오른발이 거의 지면에 닿기 직전 순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유지하는데 힘이 상당히 근력이, 필요한 네, 자, 네, 근력이 네. 상당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근력이 떨어지신 분이 이 부분에서 받쳐주는 능력이 떨어진다면은 바로 힘을 잃으시고 넘어지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이게 안 받쳐주면 보드가 앞으로 팍 빠져나가 그렇죠. 버린다고요. 무게중심이 그래서 흔들리면, 네. 저게 의외로 상당히 여러분들이 보드가 근력이 하나도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를 바꾸는 순간에 순간적인 균형을 잡는 상당한 정도의 근력과 균형 감각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보드를 안전하게 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는 거의 이 두 개가 처음에 보여주신 오르고 내리는 자세의 순서, 발의 위치, 방금 보여주신 왼발 가지고 한 다리를 가지고 보드 위에 서서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균형과 힘, 이게 같이 있을 때 부상이, 이 상황에서 부상이 저는 과연 가장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상당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밸런스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근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뭐라 그럴까? 협응력? 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근데 타다 보면 다 너무 어려운 동작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운동이든 처음에는 조금 이제 잘 안 되지만 이것도 금방 연습하시면 기초적인 동작은 사실은 뭐 힘이 있던 없던 어린 친구들이 제일 빨리 배워요. 적응력이 편해서 그래서 몸이 가벼운 친구들이 더 잘 배우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뭐 5살부터 50대, 60대까지 이렇게 다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전 연령층의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푸시오프, 아까 이제 밀고 나가는 것까지만 했는데, 밀고 나가는 동작이 푸시오프의 완성은 아니고, 밀고 나간 다음에 뒷발로 올려놓고 쓰는 동작까지가 푸시오프의 완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게중심 앞에 주고, 고정시키고, 뒷발 밀고, 뒷발 올리고, 앞발 돌리고, 시선 앞에 보고, 속도가 줄면 돌리고, 뒤에 내리고. 자, 이 동작이 푸시오프라는 동작입니다. 선생님, 언제나 그렇게 내려올 때 왼발 위치를 다시 직선으로 바꾸고 내려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선생님? 그렇게 안 내리면 불편해요, 발. 아, 발이 불편하죠? 구조상. 자, 이 상태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꺾여 있죠. 이게 구조상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발목이 너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발목이 네. 많이 돌아간 걸 발목 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군요. 이렇게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돌려주는. 그래서 이제 처음 탈 때는 이 동작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도 있는데 자체가 되게 불안하고 좀 꺾여 있죠. 내려오다가 제어가 안 돼서 갑자기 보드가 확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확 쓸 수 있으니까 또 넘어질 밀릴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왼발을 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른발보다 앞에 있는 발을 잘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사고의 부상에 영향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네네. 드네요. 처음 동작에서는 뭐 앞발에 무게중심 잡는 거 중요하고 예. 나중에 가서 또 뒷발에 무게중심을 잘 잡는 게 또 중요한 예. 그런 동작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푸시업 이제 밀고 나가는 동작이고요. 그 다음 동작은 우리가 직진만 스케이트 하면서 뭐 정면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동작은 방향 전환이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은 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턴은 크게
정면에서 보시면 백사이드 턴, 그리고 프론트사이드 턴 이렇게 나눠집니다. 백사이드, 프론트사이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백사이드 턴은 어깨를 닫는 동작입니다. 어깨를 닫아서 백, 내 등이 진행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백사이드 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프론트사이드 턴은 상체를 여는 동작. 프론트, 정면이 정면을 바라보는 동작. 그래서 이게 프론트사이드 턴, 백사이드 턴이라고 합니다. 즉 방향 전환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게 하는 게 방향 전환이고 백사이드 턴과 프론트사이드 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케이트보드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상체와 하체를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을 갈 때는 시선이 정면을 보고 상체도 정면을 바라보고 정면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먼저 시선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쳐다봅니다.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상체, 즉 어깨와 골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틀죠? 이렇게 틀면 이쪽 방향으로 보드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체를 쓰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상체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상체, 어깨와 골반을 똑바로 평행한 각도에서 그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계속 시선 어깨 너머로 계속 보시면 보드는 이렇게 이쪽으로 한 바퀴, 프론트사이드 턴으로 한 바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게 상체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상체만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틀어준다고 해서 보드가 그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이때 같이 해야 될 거는 하체. 즉 하체 중에서도 무릎과 발의 힘을 어느 쪽으로 주냐에 따라서 보드가 상체와 하체의 그 원리가 같이 조합이 됐을 때 정확하게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상체, 어깨와 골반 상체를 똑바로 돌린다고 했죠. 그러면서 앞발은 두 발의 엄지발가락, 무릎의 앞쪽 무릎 그리고 발의 엄지발가락에 체중을 실어서 보드를 꾹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뒤쪽보다는 약간 앞쪽에 무게중심을 주고 앞쪽을 좀 더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처음에 좀 편안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떠한 스케이트보드를 시도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몸이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골반이 뒤로 빠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처음에 할 때는 특히 턴 동작일 때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동일하게 5대5로 중심을 주지만 처음의 경우에는 무게중심 살짝 앞에 주고 앞발의 엄지발가락으로 꾹 눌러준다. 보드가 휘는 게 보이시나요? 그냥인 상태, 앞에 눌러준 상태. 이 상태에서 상체도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보드가 이쪽 방향으로 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사이드 턴. 장소가 좁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보탤게요. 네네. 지금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특이한 말씀이세요. 상체라고 표현하시면서 어깨랑 골반을 같이 돌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은 코어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코어가 유지된 상태에서 코어가 우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돌아가야 됩니다. 상체라고 표현하셨지만 일반적으로 골반은 우리가 상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네. 상체에 골반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신 네네. 거기 때문에 언제나 코어가 유지된 상태에서 방향을 돌려주셔야 된다고 얘기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상체지만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 가장 핵심은 골반과 어깨가 한꺼번에 네, 돌아야 맞습니다. 한다. 이걸 네네. 되게 중요하게 그게 돼야지 몸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안 흔들리기 때문에 네. 균형을 잃지 않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정확한, 역시 원정 선생님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체를 돌려주고, 골반도 같이 돌려주고, 그리고, 엄지발가락 쪽을 보드를 프레스 이렇게 눌러서 꾹 돌리면 이쪽 방향으로 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푸시업 하시고, 눌러주면, 대신, 좁아서 좀 공간적이 그러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뒤에 붙어서. 하시고 눌러주면 천천히 보드가 이쪽 방향으로 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드가 많이 휘진 않았는데 장소가 이제 좁은 관계도 있고 많이 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보드 할 때 별로 안 휘는 것 같아, 나 더 많이 빠르게 턴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킹핀 부분 있죠? 킹핀 부분을 이렇게 조금 풀어주시면 이 트럭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트럭을 풀어주시면 더 많은 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이렇게 턴이 되고요. 요걸 꽉 조여주시면 아무래도 턴이 이제 좀 더디게 되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보일 때는 너무 풀으면 중심이 이렇게 불안해지니까,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조금만 눌러도 막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엔 적당하거나 살짝. 그리고 턴 연습하실 때는, 몸무게가 안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처음에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우의 힘,
엄지발가락 보드를 누른 상태에 힘 전달을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풀러서 편안하게 턴 연습하실 때는 조금 편안하게 풀으시고 난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턴이 이제 좀 잘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자신에게 맞는 이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되게 많이 푸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타이트하게 자신이 스케이트보드를 즐기실 때 어떠한 기술을 할 때 자신에게 맞는 그러한 강도로 이 킹핀을 이제 조여주시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보태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골반이랑 어깨가 같이 안 도시는 분이 이게 힘이 전달이 안 돼서 엄지발가락에 힘을 줘도 방향이 안 바뀔 가능성이 네, 큽니다. 네. 골반이랑 어깨가 완벽하게 코어가 우그러지지 않으면서 돌 회전을 하는 힘을 줄 때 엄지발가락으로 눌렀을 때 이게 쭉 가는 거지. 우리 대표님 하는 방금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안 가다가 골반이랑 어깨로 지그시 누르는 듯한 느낌이 가면 그때 비로소 조금 더 쑥 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동작을 했을 때 잘 안 되면은 내가 골반과 어깨가 같이 움직이는지 코어가 안 흔들리는지를 한 번씩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균형 감각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코어를 쫙 버티면서 우리 대표님 아주 쉽게 말씀하셨지만 골반이랑 엉덩이를 같이 돌리는 게 대부분의 사람은 안 되거든요.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안 됩니다, 그게. 그 네, 어색한 정도가 대표님 워낙 잘하시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고 이 방향 전환에 있어서 코어가 안 흔들려야지 무게중심이 안 흔들리면서 안전하게 보드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정확한 말씀 좋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제 처음에 보드를 탈 때 보면 이렇게 골반이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게중 살짝 앞에 주라고 한 이유도 뭐냐면 이렇게 뒤로 안 가게. 뒤로 가면 이제 넘어지는 거. 그냥 뒤로 중심 많이 주면 몸이 무너지면 보드 넘어지고 다칠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골반이 살짝 앞에 주고 이렇게 틀어주고 백사이드 턴 역시 프론트사이드 턴. 제가 그리고 한 말씀 보태면은요. 보드의 스탠스 자체가 왼쪽 발은 그러니까 오른발 잡이를 기준으로 왼쪽 네네. 발은 보드의 더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네네. 무슨 뜻이냐면은 5대 5지만 주로는 왼쪽에 더 힘이 많이 가는 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그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 조향하는 동작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오른발에 힘이 더 많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왼발에 힘이 더 많이 가 있는 시간이 길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왼발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나요? 내가 오른발이 주발이라고 오른발 위주로 오른발은 오히려 강한 힘을 내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주발을 뒤에 놓는 거지만 네, 실질적으로 타는 기간 동안은 왼발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시간적으로는 강한 힘은 오른발이 더 주겠지만 왼발에 힘이 더 많이 가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무게중심도 저는 제 느낌에는 약간 더 뭐 51대 49 정도로 왼발에 더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뭐랄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중심이 5대 5인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까 뭐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역시 앞발에 중심이 간다든지 이렇게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미세하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살짝 앞에 더 가는 경우도 충분히 더 많이 있다고 제가 그냥 생각이 정리해서 듭니다. 말씀드리면은 5대 5긴 하지만 아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 주행하는 동작, 그러니까 푸시업 하는 동작, 턴하는 동작에서 다 왼쪽에 중심이 가 있는 동작에서 이 기본적인 동작들을 타고 내리고 주행하고 턴하는 동작에서는 왼쪽에 더 중심이 많이 가 있을 살짝 수밖에 더? 없습니다. 네, 왼쪽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각 동작에서마다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내가 턴할 때는 왼쪽에 중심이 가 있지 않으면 내가 중심 배분이 잘 안 돼 있는 거고요. 주행할 때도 왼쪽에 힘이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가 무게중심 배분이 잘못되어 있다. 기본 자세에서는 5대 5로 쓰려고 하지만 지금 최소한 배운 이 세 가지 동작에서는 왼쪽에 조금 더 중심을 중심이 잘 가 있는 게 여러분이 부상을 적게 당하는 올바른 밸런스일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네네. 보드를 타본 입장에서 그 밸런스가 반대쪽에 가시면 넘어진다는 걸 저는 확실히 압니다. 네. 뒤쪽에 그게- 무게중심 가면 넘어지면 예, 넘어집니다. 예, 네. 보통 왼쪽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발을 댔는 스탠스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발은 약간 테일을 약간 물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가면 확 변할 가능성이 크고요. 왼발은 노즈를 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가더라도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번 하시면은 여태껏 배운 강의를 조금 더 정리하면서 배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되네요. 네네. 예. 네. 좋은 의견. 예. 의견이 아니죠. 네.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이렇게 첨부하자면, 또 기술에 따라서는 또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딱 뒷발의 중심축이 잡혀 있고 뒷발의 중심을 주었다가 다시 앞발을 살짝 갔다 뭐 이렇게 평균은 가운데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는 프론트사이드 턴 한번 배워보면요. 프론트사이드 턴 상체 어깨 돌리시고 역시 골반 또 돌아가시고 특히 프론트사이드 턴 할 때 이 골반이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론트사이드 할 때 이게 어깨가 올라가거나 어깨가 뒤로 제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돌리면서 무게 중심이 역시 가운데지만 나중에 잘 타면 그냥 5대5 느낌으로 되는 건데 처음에 하실 때는 약간 앞발이 뒤꿈치 쪽을 그게 좀 안전할 겁니다. 좀 더 중심을 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맞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뒤로 넘어지는 부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발이 뒤꿈치를 눌러주고 상체를 돌리시면 이쪽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푸시오프 뒤꿈치 힘주고 이쪽 하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드가 똑바로 가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턴 동작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내가 푸시오프 앞으로 주행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하고 싶거나 왼쪽으로 하고 싶거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기초의 제일 마무리 동작, 쓰는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쓰는 동작 배웠습니다. 쓰는 동작 뒷발부터 내린다. 뭐 간단하게 표현하죠. 한마디 표현하면 이렇게 뒷발 내렸는데 근데 쓰는 동작도 따로 하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을 때는 보드에서 발을 내리는 동작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안전에서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쓰는 동작을 배울 건데 그때 어떤 경우일 것 같습니까? 그냥 발 내리면 위험한 경우. 빠를 때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속도가 빠를 때 뒷발 내리면 내리자마자 몸이 튕겨나가서 넘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쓰는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를 줄이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서는 동작을 배우는 겁니다. 즉, 속도가 빠를 때 이 동작 배우시면 이제 내리막길 아무리 경사가 이렇게 센 내리막길을 가실 때도 보드 위를 타고 내가 속도를 컨트롤하면서 조종을 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이제 기초적인 스케이트보드 배울 때는 주행, 턴, 그리고 이 쓰는 동작까지 속도를 줄이는 동작까지 배우시는 게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서는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동작까지도 앞발에 무게중심 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동작입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앞발의 중심축을 잡고 딱 버티는 동작, 중심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발 올리고 뒷발 올렸죠. 발 돌려서 주행으로 가다가 속도가 되게 빨리 이제 내 푸시업을 빨리 한다든지 빠르게 가는 상태에서 쓸 때는 앞발은 역시 일자로 돌려주시고요. 무릎을 충분히 구부려서 아까 제일 처음에 발 내리는 것보다 더 충분히 무릎을 구부리시고 중심축을 딱 잡아줍니다. 중심을 딱 완전히 잡고 내가 이렇게 한 발을 들었을 때도 이렇게 뭐 가만히 서 있는 게 괜찮다 할 정도로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중심 그냥 한 발이 잡고 있다 해서 100%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뒷발은 보드에 그냥 얹어만 놓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뒷발 잘 보세요. 뒷발을 앞으로 천천히 빼고 발에 힘을 빼고 내리고 무릎도 살짝 구부려주고 이 동작입니다. 그러면 뒷발에 엄지발가락이 닿아 있죠. 이때 뒷발의 엄지발가락 부분이 땅에 닿을 때 뒤쪽에 힘을 주면 안 되고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그냥 살짝 닿고 있고 그냥 모든 무게중심은 다 앞발로 잡고 있다. 이 동작이랑 동일한 건데 그냥 이렇게 닿고 있다.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미끄러지듯이 스케이트 타듯이 아이스반에서 뒷발이 쭉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좀 속도를 줄이는 동작을 처음에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동작 연습이 되시면 속도가 처음에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좀 더 속도를 내시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뒷발을 내릴 때 이게 발이 안 닿아. 안 닿는 경우는 뒤꿈치를 뒤로 끝까지 이렇게 빼서 내면 닿습니다. 또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이 작으신 분들은 당연히 안 닿겠죠. 그래서 앞무릎을 충분히 구부리시고 체중을 이렇게 잡아주신다. 그리고 뒷발을 충분히 빼신다, 내리신다. 이게 안 닿으니까 발 막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쓰는 발이 뒷발이 앞으로 가게 되면 조금만 무게중심이 뒤로 흔들려도 뒤로 꽉 넘어지는 거, 이게 또 부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발 간격은 이 풋브레이크, 쓰는 동작, 속도를 줄이는 동작에서도 그대로 어깨 넓이 간격을 유지해서 약간의 중심이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부상을 방지한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동작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이게 쓰는 동작 첫 번째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원하는 편안한 걸로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동작을 어느 정도 타시면 두 번째 동작을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자, 똑같이 무릎을 구부리고 무게중심 앞발에 주시고 뒷발을 천천히 앞으로 뺍니다. 이 상태에서 발을 돌리고 무릎을 더 구부려서 그대로 발이 이렇게 닿게 됩니다.
이때 닿을 때 앞꿈치부터 닿는 것보다는 뭐 뒤꿈치부터 닿아서 이게 여러분 땅바닥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뒤꿈치부터 가운데까지 그리고 앞꿈치는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처음에 연습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잘 타시면 내가 앞꿈치로 탔던 뒤꿈치로 탔던 동시에 탔던 다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처음에 배우실 때는 조금 더 평이하고 좀 잘 배우시려면 그래서 천천히 내리면서 뒤꿈치부터 살짝 여기서 제일 많이 하실 실수는 이게 아까 동작보다 좀 어려운데 뒤꿈치가 땅에 닿자마자 치중 이렇게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냥 무게중심을 앞발로 다 버텨주는 겁니다. 닿듯 말듯한 동작에서 무릎 구부리고 발 펴고 발 이렇게 구부러지는 분들도 있어요. 발 뒤꿈치 펴고 태권도 할 때 뭐 뒤차기 동작 그런 동작이죠. 그런 동작과 비슷하게 발을 구부리시고 천천히 닿고 스치면서 역시 앞으로 나간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동작을 충분히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작에서도 특히 많이 하는 실수는 이 동작이 아까의 동작 쓰는 동작보다 발이 더 안 닿아요. 무릎 좀만 걸으면 뒤꿈치 안 닿죠. 그러면 이 동작에서 이 자세가 되게 많이 나와요. 발을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가면 이렇게. 그래서 절대 뒤꿈치가 안 닿는다고 해서 발을 앞으로 펴면 발 땅바닥에 닿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내쉬면 중심이 흔들려서 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릎을 더 구부리고 뒤꿈치 뒤로 뺀다. 그래서 충분히 어깨 넓이 간격 유지하면서 쓰는 동작 하셔야지 안전하게 속도를 조정을 하시고 컨트롤 하시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쓰는 동작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속도에서도 충분히 편안하게 내가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내리막길에서도 빠른 속도의 내리막길에서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속도로 충분히 이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데 있어서 이제 안전하게 쓸 수가 있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왼다리로 완벽하게 서서 오른다리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것 정도가 네. 그 정도가 숙련이 되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숙달이 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사람마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제가 생각하면 한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열심히 이것만 연습하셔도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아, 예. 어려울까요? 너무 강습. 보통은 저게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좀 스파르타 하시고 좀 많이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저희가 살아볼 때는 한 다리로 무릎을 풋브레이크 두 번째 풋브레이크를 할 정도로 무릎을 굽혀서 불안정한 데서 중심을 잡아서 한 다리로 버티는 게 숙련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근데 대부분 그게 숙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하기 때문에 부상이 올 가능성이 네.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대표님이 보여주신 한 다리로 무릎을 상당히 굽히고 오른 다리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의 밸런스가 있으면은 좀 저는 오히려 좀 상위 동작이라든지 좀 공격적인 보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밸런스가 안 되면서 빠른 스피드를 낸다는 거는 위험하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다, 안정적으로 브레이킹을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다시 한번 보여줄까? 한 다리로만, 왼다리로만 서가지고 오른발을 막 빼셔도 안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걸 앞뒤로, 어떻게 하던. 예. 네. 그거를 또 무릎을 많이 굽힌 상태 발을 닿을 정도 되면 이 정도가 네, 돼서 오른다리를 앞뒤로 아까 빼셨잖아요. 예. 저 정도가 돼야지. 저 정도가 있을 때 보드가 안 흔들릴 정도가 되면은 꽤 빠른 스피드로 보딩을 하면서 내가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요. 저게 흔들리면 빠른 속도에서 브레이킹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저건 정확하게 위험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술이나 보딩을 좀 내가 다음 단계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좀 평가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귀를 스쳤습니다. 머리를. 교수님, 대표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근데 처음에 초보자분들 방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꽉 넘어지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 발로 버티는 동작 예. 충분히 연습하셔서 안정적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푸시오프, 2단계까지 오는데 처음에 푸시오프 배우고 턴하면서도 조금씩 능력치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리고 예. 이 풋브레이크까지 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30분, 1시간 정도면 할 수 있지만 완벽한 거랑은 좀 거리감이 좀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다음 단계 넘어가시는 게 또 안전을 위해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이게 기본적인 그 주행까지 브레이킹 제일 기초적인 동작은 다 이제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되는 것 같아서 그 대표님 오셨으니까 기술 하나 보여주시면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아, 기술. 공간이 좁아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긴 몸이 한데 풀려야 되는데. 실력을 조금만 보여주시죠. 네. 그냥 간단하게 제일 요 정도 기초가 끝나면 하는 예. 트릭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좀 쉬운 동작. 예. 네, 몸이 안 풀려서 괜히 어려운 거 하다가 안 되면 창피하니까 제일 쉬운 동작, 샵잇이라는 동작, 예. 보드를 반바퀴 돌리는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쉬워 보이는데 이게 제일 쉬운 건가요? 제일 쉬운 건데, 하나도 안 쉬워 보이는데. 네, 이렇게 보드를 반바퀴 예, 돌리는 예. 그냥 기초 동작, 기초 트릭. 아, 네, 네. 지금 대표님 동작 보니까 이거 할 때는 정말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5대5고 네. 오른발에 힘이 앞발에 더 많이 가는 갔다가, 순간도 있고 예, 예, 그래서 맞아요. 하는 무게중심이 순간. 5대5인 순간보다는 바바바 네, 흔들면서 맞습니다. 5대5 기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짧은 기간에도 무게중심 한 3-4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나는 네, 것 네,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중심이 5대5라는 거는 이게 중심축이 내가 앞으로도 넘어지지 않고 몸이 뒤로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도 중심축이 잡혔다가 또 이렇게 중심축이 전체적으로 그냥 일자의 중심축이 잡혀 있는 거를 네, 그 감각이 왜냐하면 지금 기술은 이제 다운이 별로 안 되는데 다른 트릭 중에서 이제 다운이 많이 되는 트릭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예. 이렇게 무게중심이 흔들리면 기술이 올라가서 스케이트보드는 보드가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붙이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예. 미세한 어떤 밸런스감이 깨지면 공중에서 실제 완전히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밸런스감을 키운다든지 뭐 근육간의 뭐 협응력 이런 거에는 정말 좋은 동작 너무 멋있었습니다.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니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멋있는데. 여러분도 놀라지 않으셨나요? 아니, 초보자분들 충분히 뭐 몇 분만 타시면 연습하시면 될 수 있어요. 슈퍼맨들만 가르치시나 봐요, 뭐. 네. 여러분, 지금 오늘 되게 너무너무 차분하고 저는 제가 아는 저희 병원 직원 중에 보드 타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영상을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본을 너무 자세하게 너무 디테일에 충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요거를 잘 보시면은 보드 탈 때 있을 수 있는 부상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크게 다치는 것들은 그러니까 착지 잘못해서 염좌라든지 그렇게 다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잘못해서 빵 하고 공중에 붕 떠서 떨어질 때 왕창 나가는 거거든요. 머리를 다치거나 팔이 나가거나 그런 거들. 그러니까 어려운 기술을 하다가는 오히려 발목 같은 데나 착지를 잘못해서 발목이 좀 삐거나 심하면 발목이 네. 골절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드가 위험한 동작이란 운동이란 인식은 그 발목 부상 때문이 아니라 아까 꽈당. 이 균형 잘못 잡아서 꽈당 하는 거에 대부분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자세히 보시고 실천을 하시면은 꽈당은 안 생길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이 꽈당만 없으면 예, 사실 예.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다칠 거의 98%는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그래서 대표님께서 보드가 안전한 운동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꽈당은 쉽게 잡을 수 있다, 비교적. 네. 제대로 된 교육이 없어서 꽈당 하기 때문에 이게 부상이 많은 운동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지. 저 균형을 잡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착실하게 익히고 나서 운동을 하게 되면 큰 부상은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저는 저번에 사전 미팅할 때 대표님 말씀하셨죠.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안전한 운동이 말이 안 된다. 그게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냐면 난 맨날 꽈당꽈당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기본적인 역할들을 하고 검증하실 수 있는 방법이랑 단계적으로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까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에요. 보드를 배우시는 모든 분, 제가 아는 보드를 배우는 모든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오늘 영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일단은 보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 좀, 보드 타는 즐거움, 30년 보드를 타시고 계신 가장 큰 즐거움. 보드 제가 30년 넘게 아직까지도 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보드를 접했을 때는 보드 되게 자유스럽다. 프리하고 모든 세상이 제 것 같은 그런 거고요. 또 스케이트보드는 성취감이 되게 강한 운동이고 중독감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좀 어렵고 스케이트보드가 다른 운동에서 좀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연습을 뭐 10번, 100번 이렇게 반복하다가 그 기술이 성공이 됐을 때는 계속 실패하다 성공이 됐을 때에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랄까 짜릿한 감은 이 운동, 스케이트보드를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
너무너무 재밌고 또 멋있고 네, 그런 운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한 남자의 진심을 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토요일 3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를 처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께 그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시고, 오늘 시간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여러분들 처음 배우실 때는 오늘 영상 이렇게 보셔서 차근차근 배우셔도 좋고요. 주변에 잘 타시는 분이라든지 강사 분들한테 배우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또 보호대 꼭 착용하시고 또 오늘 설명 못 드린 게 있는데 운동하시기 전에는 꼭 스트레칭 그리고 몸을 올리는 그런 스트레칭이라든지 준비 운동 하셔서 이렇게 부상을 방지하는 그렇게 하시면 또 안전하고 즐겁게 스케이트보딩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